자, 시작해보자. 함수의 극한, 수투 함수의 극한 수업을 딱 시작하잖아. 처음에 진짜 많은 애들 있잖아.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함수의 극한에서 이게 뭔 개소리야? 를 시전을 합니다. 너네가 이제 뭐 너네랑은 다르겠지. 너네랑 이제 좀 등급이 차이 나는 뭐 3등급도 아니고 한 4등급 또는 그 이하 학생들. 4등급과 그 이하 학생들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극한이 그래서 뭐 하는 건지를 아예 가늠을 못 잡음. 그냥 말 그대로 어디로 다가가는지를 찾아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헷갈릴 수 있기는 하겠지. 어쨌든 그래서 뭐 그 부분부터 잠깐 얘기를 하자면 결국 아이고 허리야. 뭐라고? 왜? 아니야. 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함수 극한인 걸 살펴보자. 그래서 함수 극한인 건 뭐다? x라는 녀석이 a에 가까워질 때, 뭐 근처죠. 그때 함수값 y는 fx라 부를게요. fx가 다가가는, 가까워지는 값을 찾아볼까? 요거다, 그치? 그래서 이제 뭐 기호로는 우리가 뭐 리미트 예를 들어서 x가 뭐로 갈 때, a로 다가갈 때, 그때 fx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일단 얘기를 한다, 그치? 여기서 뭐 정확한 녹한 얘기는 일단 잠깐 패스하고. 그때 요 값이 예를 들어서 하나로 존재한다면은, 그럼 뭐다? 이 값을 극한값이라고 불러주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L이라는 것이 하나의 값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뭐다? 뭐 말 그대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기도 하지? 수렴한다 말고 발산한다를 불러주고, 얘는 마찬가지로 뭐다? L로 수렴합니다. 뭐 이런 명칭으로 얘기를 좀 해준다, 그치? 뭐 그것 정도는 사실은 다 알잖아, 그쵸? 근데 이제 X가 예를 들어서 A를 향해 다가간다고 했어, 방금. A를 향해 다가갈 때 그게 수직선상에 여기에 A가 있으면 뭐 한다? X값이 A를 향해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갈 수도 있고, 여기서 다가갈 수도 있고, 어디서 다가갈 수도 있고, 여기서 다가갈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얘도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 얘도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미 해봐서 알죠? 불연속인 함수들 중에서 정확한 녹화에 다른 거, 이런 거, 그치? 끊어져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뭐다? 얘랑 얘가 다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기호로 얘기하면서 이걸 마이너스 붙여주고, 이걸 뭐라고? 플러스라고 붙여주고. 그러니까 요걸 한글로 뭐라 불러주고, 좌극한이라고 불러주고, 요걸 뭐라고 불러주죠? 우극한이라고 불러줍니다. 맞나요? 아이, 잘한다. 이 분위기가 이게 아닌데. 그때 요 기호에 대해서 요것만 하나만 얘기 좀 하고 가자. 옛날에는 있잖아. 저렇게 안 썼어. 내가 배우던 시절에는 저렇게 표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거를 너희들도 알고 이해하고 쓸 줄 알면 있잖아. 나중에 좀 고난도 문제 있거든, 극한에서. 그때 너희들도 조금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뭐냐면은 옛날에는 A를 향해 가는 좌극한, 우극한을 구분을 할 때 내가 배우던 시절에는 뭐라고 썼었냐면, 요즘은 A-A 플러스라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만 붙이고 끝나지. 옛날에는 A-0, A 플러스 제로라고 썼음. 그때 여기서 말하는 제로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값 혹은 작아져 가는 상태. 그러니까 A에다가 뭔가 아주 작은 양수가 빠져 있다라는 의미로 A가 뭐냐 음수를 향해 간다. 음수른다. A보다 작은 값에서 가고 있다. 요즘 옛날에는 이렇게 표기를 했었음. 그리고 이제 0 좌극한, 0 우극한 요새 좀 기호가 이상하죠. 원래라면은 뭐 해야 돼? 0도 0 좌극한, 0 우극한이라고 써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안 쓰지. 얘는 요즘에 뭐라고 써?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죠. 아닌가? 0 요렇게 쓰는구나, 요즘.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썼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저기서 A만 떼버린 상태로 그냥 요렇게 썼었거든. 요게 이제 옛날 기호인데 요게 나중에 합성 많이 한 상태에서 막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막 이런 문제들 있잖아. 조금 복잡해지는 거. 그때 요거를 쓰면은 사실 좀 정확한 녹화를 좀 명확하게 알 때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옛날이랑 기호가 달라졌다. 알았지? 그래서 요즘도 문제집 말고 내가 프린트로 나눠줄 때 좀 옛날 자료를 가지고 만들 때는 있잖아. 아까 그 표기 방식을 따라갈 때가 있을 거야. 내가 주는 자료들 중에. 알았죠? 혹시 그런 걸 혹시나 만나면 그냥 참고 정도만 하셈. 알았음? 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때 뭐 한다? 요 극한값, 요 정확한 거, 요 우극한을 살펴보자. 그때 뭐 해보자?
뭐 너무나도 뻔한 얘기. A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 요걸 이제 y는 fx라고 해볼게요. 알았죠? 그때 여기 값이 예를 들어서 p고 여기 예를 들어서 값이 y좌표가 q라고 치자. 그러면 이제 기호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죠? x가 a를 향해 가는 좌극한 fx 값은 얼마? p. 그리고 x가 a를 향해 가는 우극한 fx 극한 값은 얼마? 라고 얘기를 한다. 그치?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현재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지? 베라, 예? 함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니요.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이 자식이 그래서 a를 향해 가는 fx의 극한값이 뭐다?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 맞지? 뭐 요런 용어들 몇 가지 오늘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알았지요? 아니요. 합성함수까지 갈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너네가 옛날에 내가 배우던 시절에 있잖아. 수렴이라는 용어랑 발산이라는 용어를 사실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썼었어. 근데 요즘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됨. 수렴을 다른 말로 고치면 뭐야? 그냥 극함이 존재하는 상황.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상황. 발산은 뭐야? 수렴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을 싹 다. 그래서 너네 미적분 배웠지? 미적분의 수열의 극한에 보면은 발산하는 예시 중에 무한대, 음의 무한대 말고 또 있지. 뭐 있었어? 그 뭐라 불렀는데 한글로 두 글자. 진동. 진동하는 것도 발산의 한 예시 중 하나입니다. 알았죠? 뭐 그런 것들 참고 정도만 하시고 그 외 나머지는 정확하게 요새는 용어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설명할 말은 없는 것 같고 알았죠?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너네 버전 말고 좀 다른 반들 버전이라 너네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이후에 실제 문제들 유형으로 넘어가자. 알았지요?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정확한 우극한 수렴한다, 발산한다, 뭐 극한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등등등의 용어들 싹 정리하고 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배우지. 자, 함수의 기본 성질에서 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지는 다들 알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리미트 fx가 있어. 자, fx의 극한값 a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상관없어서 여기는 안 쓴다. 여기는 항상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음? 어쨌든 얘가 알파, gx의 리미트는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요거부터 하자. kfx의 극한값은 뭐다? k알파. 두 번째, 리미트 fx와 gx 두 함수를 더하기 빼기 한 함수에 대해서는 극한값 얼마? a 누구야 방금?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맞죠? 그 다음에 fx, gx 곱한 녀석에 대해서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x, gx 나눈 함수에 대한 리미트에 대해서는 알파 나누기 베타. 자, 그런데 그렇지 중요한 거 뭐 얘기하던 거 방금 얘기하던 거 다시 gx라는 함수 0을 가질 수 없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는 사실 항상 지켜주고 이거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베타가 0이 아니어야지. 그 애들이 그럼 시비를 겁니다. 선생님 gx가 0이 아니니까 베타가 0이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얘기를 해보면은 fx는 0을 가지지 않더라도 극한함수 0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fx라는 함수보다 이거 좀 이따 할 얘기인데 gx라는 함수가 항상 커. 하지만 리미트끼리 비교하면 어떨 수 있다? 둘이 큰 게 맞지만 같을 수도 있었잖아. 맞죠? 맞죠? 예. 그래서 어쨌든 참고들 하시고. 자, 여기서 1, 2, 3, 4번 이걸 진짜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 실제 문제를 쓸 때는 연산을 할 때는 당연히 1, 2, 3, 4를 쓰는 게 중요하겠지.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게? 뭔 개소리. 민채야! 5, 6, 7, 8은 없어. 1, 2, 3, 4가 다예요. 그거 말고. 아니. 기본 성질에서 중요한 거. 요거. 존재할 때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실제로 만나는 참거짓 문제에서 페이크 문제 많이 등장하잖아. 이제 너희들이 여태까지는 좀 전체적인 수투의 흐름 잡기 공부를 해왔다면 이제는 시험을 목표로 해야 되잖아.
수능이나 뭐 내신이나 그죠? 그때 학교 시험에서 수능에서 너희들이 낫기 위한 기본 성질 문제는 100%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건드린다. 그래서 어떤 fx와 뭐 gx에 대하여 참가지 문제를 다음 중 참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는데 막 이걸 써놔. 근데 막 쓰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함수인지 아닌지를 봐야지. 그래서 뭐 기억 안에, 니은 안에다가 뭐 fx의 리미트가 수렴할 때, gx도 수렴할 때 이런 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기억 니은 시작되기 전에 문제 자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방함수 fx 대하여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말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찾아가야 된다고. 알았음? 이거 가지고 어쨌든 무조건 뭐 만든다? 참거지 문제에다가 페이크 문제를 두는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됨. 알았음? 자, 어쨌든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배워왔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랑 했던 수투 했던 사람들 말고 다른 데서 수투 배워왔던 사람들 어떻게 배워왔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좀 다른 용어들 몇 가지를 가지고 올 건데 혹시 무한소, 무한대 무한대는 알겠지 당연히. 그 어디 갔어? 없네 여기? 이기호 있잖아. 근데 무한소가 뭐게? 0. 아 0으로 수렴하고 있네. 이 자식이? 이 까는 거 맞지 지금? 음수가 아닌 게, 음의 무한대가 아닌 게 어디야? 차라리 음의 무한대가 나. 부호라도 바꾸면 씨, 양의 무한대로 만들 수라도 있지. 0은 씨, 꺼져. 자, 어쨌든, 무한, 자, 무한소는 0, 무한대는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 요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한소라는 개념은 요즘은 사라졌어요. 안 써요. 알았죠? 근데 내가 0, 무한소를 얘기해주는 이유는 실수 0과 무한소 0은 다르다. 그래서 그놈에 의해서 생기는 성질들이 있다. 뭐, 요 얘기 하고 싶었고, 뭐, 민채는 기억나지? 옛날이지만. 한 번쯤은 기억 안 나는군요. 그때였는데. 너 처음 왔을 때. 언제였을까? 예비 고1 겨울이었나? 그럼 예비 고1 맞잖아. 중3 겨울. 고1로 넘어가는. 맞지? 그래. 그때 그 예현이랑 용현이랑 들었지. 그땐 저런 말 안 했다고. 멍이 들었는지 모기가 물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고. 저 봐, 저 봐. 허벅지에 돈가스가 생겼는지 난 모르겠다고. 처음에 비슷했어? 크게 다르진 않았어. 조금 더 조용했지. 응. 처음 왔던 고수와는 지금의 국민 씨랑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 Shut up. 자, 그래서 어쨌든 무한소와 0의 차이는 뭘까?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때 x 제곱이든 x의 1승이든 3승이든 얘네들은 어디로 갈 거임? 무조건 무한대로 가겠지. 근데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실수 0을 곱하면 극한함수 뭐다? 무조건 0 뭐야? 0입니다. 아무리 무한대로 커져간 놈이 있더라도 얘는 모든 수를 0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 수환이가 있다. 0으로 가고 있는 놈이 있다. 씨부래. 그 함수 fx 여기다 곱했다 치자. 이게 1승이다 프라임 아니다. 자, 요런 걸 곱했다 치자. 그때 이 녀석은 어디로 갈까요? 알 수가 없지요. 자, 그게 무한소의 정의야. 알았어요? 자, fx는 0이 아니다. 그래서 이 0은 실수형이 아니라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 녀석과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인 녀석을 둘이 곱하게 되면은 알 수가 없다. 0으로 가고 있는 녀석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3승이 돼가지고 좀 크면 얘가 극한을 지배하면서 뭐 0으로 갈 수도 있고, 맞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준이면은 어떤 상수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만약에 얘가 더 큰 상황이면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개념이다 보니까 무한소 이런 명칭들을 내가 수업하다 좀 쓰기는 할 거예요. 알았어요? 자, 어쨌든 요걸 가지고 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뭐가 아파.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에서 살짝 파생되는 개념이
옛날에는 이제 정형이랑 부정형이라고 해서 아까 무한소 무한대 말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용어는 나는 이제 정형 부정형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는데 정형이 뭐고 부정형이 뭐게 들어본 사람? 아,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아니. 정해져 있다.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거 또는 다시 정해져 있는 형태인 것 또는 정해지지 않은 형태인 거 뭐가? 극한의 결과가 방금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나 너네가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는 거 딱 보자마자 이건 무한대예요 이거 0이에요 이거 3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정형. 그래서 계산이 가능한 녀석이지. 근데 부정형은 계산이 가능하다 못한다? 못한다 할 수가 없다. 그런 녀석을 이제 부정형이라고 불렀고 옛날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형 이렇게 배웠었는데 요즘은 너네가 알고 있는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또 뭐 있냐? 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자. fx 더하기 빼기 gx의 꼴에서 나오는 부정형 얘기 좀 이따 해보고 두 번째로는 fx와 gx를 곱한 함수에서 나오는 정형 부정형 얘기 해보고 fx, gx를 나눈 것에서 나오는 정형 부정형 얘기 해보자. 알았죠? 어휴. 자, 그때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갑니다. 둘이 더했습니다. 뭐예요? 무한대겠죠? 뭐 이런 거를 정형이라고 부른다고.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가는 놈과 상수로 가는 놈이 만났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겠죠. 맞죠? 그런 녀석들은 전부 다 정형이라고.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어?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녀석이 있을 거고 이 녀석의 극한값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녀석은 이제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아까 난리 쳤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날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 이해합시다. 자, 곱하기의 상황에서는 뭐가 돼요? 무한대에다가 자, 알파인데 알파가 0이 아닌 녀석이 있어. 자, 그럼 뭐다? 반드시 무한대로 가겠다. 정확하게는 뿔만 무한대 맞아요. 근데 뿔만은 안 쓸게. 지금 부호를 따져보자는 얘기가 아니라서 얘도 양의 무한대인지 음의 무한대인지 따져야 되고 알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부호 결정하겠죠?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어쨌든 무한대와 무한대를 곱해도 뭐다? 로 가겠지. 근데 여기서 뭐 있어? 무한대 곱하기 0 나누기는 여기 있어요. 아예 아파라. 는 알 수 있다 없다? 자, 다시 말할게요. 여기서의 0은 실수형이 아니라 무한소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x분의 1에 의해서 생기는 거 또는 x가 a로 간다면 x-a분의 1에 의해 생기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x-a분의 1이 아니지. x-a 같은 놈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나누기는 x 저왜 0이 아니에요? 이거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나누기에서 할 얘기가 사실 많죠? 맞죠? Shut up! 근데 너네는 서술형 없지? 2학기 때도 없을 예정이겠지? 그치? 어떠게 너희가 배우냐? 있는 게 얘기를 비슷하게 뭐라고 써야지. 근데 하긴 있는 게 힘들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부분 점수만 막 받아가지고 점수 올라오는 애들이 또 있거든. 너희들은 맞춰서 점수를 보통 내는 편이잖아. 잘하니까. 근데 조금 낮은 애들은 자꾸 부분 점수에서 점수를 받아가지고 나는 비슷해지거든. 나는 깎이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뭐라고? 근데 그것도 부분 점수를 따는 것도 전략이야. 그래서 이게 서술형 있는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부분 점수가 있는 서술형을 손도 못 댔어요. 뭐 서술형 2번까지 풀고 서술형 뒤에 4개는 다 날렸어. 이거 진짜 멍청한 짓이라고 나 항상 얘기하거든. 객관식 마지막 문제, 뭐 내가 못 푸는 문제 또는 오래 걸리는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서술형 있는 학교들은 서술형 문제 1, 2, 3, 4, 5, 6번 다 건들고 가야 돼. 부분 점수 받아놔야 되거든. fx 식만 구해놔도 한 2점 얻는데 다른 문제 4점짜리 맞추는 것보다 맞추는 것보다 낫지는 않지만은 그런 서술형 2점짜리 2개만 얻어도 그 객관식 하나 맞춘 거랑 똑같잖아. 결국 객관식 킬러 우리 약간 모자란 말이냐? 아니 막대기를 가져오는데 지 얼굴을 왜 치는데 왜? 민채야
너 이런 캐릭터였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반동을 입을 놀고 있어. 나 왜 약간 부끄럽지? 녹화하지 말까? 우리 방 건 수업. 정말. 자, 어쨌든 가자. 자, 이거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한대분에 0이 아닌 상수가 있어요. 0이어도 상관없겠구나. 그러면 0이죠. 맞죠? 얘는 0으로 확실히 가겠다. 맞죠? 0분의 C는 뭐가 될게요? 무한이야. 무한대가 되겠죠. 아, 에이, 지금 눈을 쳐가지고 잘 안 보였겠지. 에이, 뭐 설마. 에이, 알파분의 무한대는 뭐예요, 민채야? 똑똑해라. 알파분의 0은 뭐예요?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0분의 무한대도 무한대입니다. 왜 그래? 어? 자, 그런데 이 중에 뭐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거나 0분의 0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사실 옛날에는 그냥 부정형이라고 했고 요즘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0분의 0 꼴,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냥 결국 다 한마디로 하면은 부정형이고 그 부정형들은 자 원래는 이제 푸는 방식이 뭐다? 전부 다 하나로 설명을 하자. 그럼 뭐다? 정형으로 변형을 한다. 적당히 에? 적당히 변형한 후 한 후 뭐 한다? 정형으로 만들어준다. 알았음? 원래는 이건데 그게 어렵지. 뭐 적당히 변형. 너희들 나중에 요리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레시피를 딱 봤는데 소금을 적당히 넣으세요가 제일 빡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적당히 변형이 뭔데 이게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고 사실은 이 각각의 유형들마다 풀이가 정해져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설명 안 하고 뭐라고 하지? 각각 유형들을 말 그대로 설명하지. 자, 간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떻게 풀라고 얘기합니까? 자, 요거는 그냥 바로 얘기할게. 결국 문제의 생김새를 보면 전부 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루트 빼기 루트 꼴이야. 실제 문제 자체가.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 해야 되겠어? 딱 느낌 오잖아. 그렇지. 유리화 해야 되겠지. 유리화하면 뭐가 돼요? 아까 말했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나오면서 정형의 형태가 나오게 될 거다. 알았음? 자, 아니. 문제 자체가 루트 빼기 루트인데 그 안에 게 무한대로 가고 있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는 형태가 그러니까 이런 걸 거라고. 혓바닥 어디 갔어요? 요거일 거야. 알았지? 뭐가? 이렇게 되면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라면 계산하면 얼마 나와? 암산해봐 빨리. 무한대. 루트 X 플러스 루트 X. 0 나오겠죠? 분모에도 루트가 생기잖아요. 얘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고 위에는 상수로 가니까 0이 되겠지. 맞지? 맞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유리하면 어떻게 될까? 싫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그 개수비가 1분의 1이라서 2분의 1이라서 극한값이 2분의 1 나올 겁니다. 알았어? 아까처럼 0으로 가는 놈도 있지만 어떤 2분의 1이나 이런 걸로 수렴할 수도 있고 또 예시는 내가 지금 다르게 들긴 했지만 저 표정 왜 저래? 무한대로 가는 녀석들도 있을 수 있다. 알았음? 알았음? 뭐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게 그거야. 유리화를 해보면 되는데 유리화 해보면 어떤 놈은 무한대, 어떤 놈은 상수, 어떤 놈은 0으로 수렴하게 될 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이거는 사실 문제를 봐야 아는데 형태가 뻔해.
전부 다 뭐 하면 되냐면 통분하면 됩니다. 갑자기 웬 통분? 이 문제는 무조건 분수 빼기 분수 또는 분수 더하기 분수가 나와 있어. 그래서 통분을 하면은 나온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자마자 너희들은 방법 알 거야 이미. 알았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얘죠. 얘 풀이 어떻게 할 거야, 수아나? 뭔데 분은 뭐한데? 개수비. 자, 그래서 뭔 개소리예요? 개수가 똑같다고요? 어. 자, 그때 요 풀이를 아까 그래서 내가 서술형 얘기를 했었는데 너네 수행평가나 이런 걸로 서술형 따로 하지? 아예 안 해? 너네 윗학년은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 지금 너네 윗학년은 서술형을 어떻게 했었냐면 서술형 시험을 따로 봤거든. 그거 자체가 수행평가가 였거든. 그래서 걔네는 뭐 어쨌든 뭐 너희들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얘기하자면 방금 수환이가 얘기했던 최고차항에 대한 계수비 있죠. 왜 웃어? 왜 웃어? 이제 수환이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남아. 나와서 여기 봐. 차이나? 차은우는 남자 아니냐? 시연이가 남자 차은우를 보고 웃을 그러면 시연이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니야? 아무튼 가자. 최고차의 계수비 있죠. 요거는 사실은 서술형에서 쓰면 안 되는 풀이. 약식 풀이다. 알았음? 그럼 정확한 풀이를 꼭 알아야 되겠지. 알았지? 자, 그래서 정확한 풀이를 먼저 설명을 하고 가자. 오늘은 한 번만 딱 하고. 알았어요? 자, 그렇지. 근데 정확하게 하면은 분모의 최고차항. 분자 말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모두 나눠준다. 알았음? 그리고 나서 0분의 0은 뭐예요? 그냥 뻔하죠. 이거는 인수분해 약분이죠. 맞죠? 자, 물론 지금의 인수분해 후 약분은 언제? 수투니까 그런 거고 미적분에서 0분의 0에 대한 해결 방식이 공식으로 바뀐다. 알았지? 알았지? 예를 들어서 x분의 sin x의 리미트는 x분의 sin x, x가 0으로 갈 때. 미적분 했다며, 너네. 완전 안 했어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이거 안 했어? 아니, 까먹었어? 1이잖아. 까먹었구나. 그냥 오케이. 제가 기억하는 그 마이너스 사인. 호부터 시반에 아예 안 했었어? 그래요. 겨울방학 때 뭐 죽었다 생각하고 거의 뭐 미친 야생 말처럼 달려보자. 알았지? 너희들은 겨울방학 때 아마 모의고사 수준까지 갈 수 있게 미적분 교재를 2권 갈 거야. 지금 우리 반은. 내 머릿속에 예상은 그래요. 쉬운 거 하나 하는데 교재를 조금 그때는 진짜 좀 얇은 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교재 하나를 또 얇은 거 섞을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쌤과 일품이라던가 해서 바로 좀 난이도 높일 거야. 알았음? 알았음? 근데 응. 왜? 왜 벌써? 어이, 뭔 개소리예요? 자, 미친놈들인가? 이 동물농장이요, 이거? 야, 그러면은 하나만 더 물어볼게. 로피탈의 정리 아는 사람? 로피탈이야, 이게. 그래서 L 병원이라 장난침 수학 선생님들이. 아이, 또 못 믿지, 너네. 이따가 네이버 찾아봐. 로피탈하고 검색해서 어학사는 들어가봐. 로피탈 이거야. L 병원이야, L 병원. 어? 뭐. 로피탈 정리 아는 사람? 뭘 힌트를 0분의 0의 극한. 그래. 자, 요거까지 오늘은 할 겁니다. 알았죠? 수투에서 로피탈을, 아니요. 대학 과정이에요. 미적도 아니야. 자, 로피탈의 정리는 근데 사실은 몰라도 돼. 오케이? 근데 알고 있지만 안 쓰는 거랑 몰라서 못 쓰는 거는 다르거든. 그래서 나는 일단 알려줍니다. 왜? 나도 고3 때 많이 썼어. 로피탈을 아예 쓰지 않는 거는 몰라서 안 쓰는 거는 멍청한 짓이고 쓸 때와 안 쓸 때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알았음? 그리고 실제로 너희가 대학 가서 로피탈까지 이제 제대로 배워보면 있잖아. 실제로 로피탈은 활용 강도가 되게 엄청나요. 근데 고등부에서는 딱 0분의 0에 대해서만 풀고 객관식 문제에서 빨리 푸는데 도움이 되기는 함. 물론 미적분에서는 로피탈 정리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긴 좀 그런데 로피탈보다 더 빠른 공식들을 내가 알려줄 거거든. 공식이 아니라 푸는 방식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피탈을 나는 좀 별로 등한시한 편입니다. 유독 나도. 알았음? 근데 어쨌든 알려는 줄 거다. 미분은 할 줄 알지? x 삼성 미분하면? 그렇지. 다 할 줄 아니까 그거를 이제 쓰는 것까지 알려주려고 할게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한 기본 예시들 또는 이게 왜 이 풀이로 풀어도 되는지 등등 로피탈 같은 것 등등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이 뭐 막히는 유형들이 몇 개 있을 거거든. 그것들 위주로 얘기하고 오늘 마칠 거고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 전체가 오늘 숙제예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어제는 갑시다. 예? 아니 근데 이게 경상도 사투리도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옛날 사람들이 하는 경상도 사투리가 있어서 그 끝에 예를 붙이는 거 있잖아. 하모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건 다 옛날 거. 요즘 안 써. 이거 쓰는 사람 없음. 그 끝이 이제 노, 다, 나, 가, 노로 끝나지. 밥 묻나? 뭐하노? 뭐 이런 거. 그걸로 끝나는 것만 하면 되고 자 수업하자. 이게 하라고 하면 못하는 거 알잖아. 근데 나 부산말 많이 쓰는데. 나 많이 쓰는데 이것도 부산 말투야. 사실 억양 자체는. 나 많이 쓰는데 약간 이러면은 서울말이겠죠. 나 많이 쓰는데 이러고 있잖아. 자, 어쨌든 간다. Shut up. 자, 그래서 뭐 요런 것들 뭔지 다 알죠? 예,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넘어간다. 그 이제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3번 풀어보세요. 참이냐 분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너희들은 뭐 해야 돼? 극한값을 찾아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3번 같은 거 물음 자체가 뭐야? x가 1을 향한 fx 값을 구해보세요가 질문이잖아. 맞지? 그러면 너희들은 자동으로 어떻게 푼다? 일단은 그렇지. 좌극한과 우극한을 기본적으로 살펴본다가 기본 풀이다. 맞지? 그래가지고 각각을 찾아본다. 그게 식으로 푸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프로 푸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1을 향한 좌극한을 바라보니까 어때? 1로 다가가며 우극한을 바라보니까 어때? 1로 다가가네. 자, 둘이 같으니까 극한값은 존재한다라고 하며 그 값은 1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참이라고 찾는 거지. 맞지? 알았죠? 뭐 그런 질문들 그걸 이제 원래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뭐 그거는 다 해왔을 거니까 이런 것들은 패스한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 쪽으로 쭉 넘어갈 거냐면 일단 바로 첫 번째 합성함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합성함수를 보니까 어디에 있나? 왜 저러노? 합성함수가 빨리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19까지 가야 돼? 요건 해야 돼. 이거 말고 근데 더 앞에는 없네? 아니야. 어쩌라고요?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문제 몇 개나 한번 풀어보자. 잘 하겠지만 25번 풀어보세요. 뭔 개소리예요? 몇 개 안 풀건. 꺼져. 지랄하지 마, 제발. 네. 4일 뒤. 4일 뒤. 5일 뒤인가? 5일 뒤다.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출국. 일본 간다고. 어? 우리 방학이 화수목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럼 나는 화수목 금이야. 히히. 월요일 날 개빨리 자야 돼. 뭔 개소리야. 난 친구랑 가요. 학원길에 가면은 그거는 여행이 아니지. 그건 노동이지. 저도 데려가 짐이에요. 따라와. 표는 어머니한테 끊어달라고 하고. 그래? 진짜? 그래?
근데 진짜 올까봐 호텔 위치는 안 알려줄 거임. 응? 나 화요일 날 아침 5시인가? 아침 5시가 아니다. 5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고 7시 30분이었나? 아침? 근데 2시밖에 이렇게 응? 2시간 반 가까워요? 잠깐만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청주에서 30분 가잖아. 내 차 타고. 저희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가야 돼. 아, 오래 걸려요. 비행기는 8시 반이네. 8시. 어. 8시 25분 출발이니까 그래서 7시까지 공항 가 있으려고. 그래서 6시 반 출발. 집에서. 주차만 잘 해놓으면 되니까 나는. 점심 때나 이럴 때 가면 주차장 자리가 없어가지고 주차장 돈다고 1시간씩 보낸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침 7시, 8시 때는 보통 웬만하면 주차장 자리 많대. 입국 같은 건 비짓 재팬으로 다 해놨고 이미. 들어가는 거 실제로 한 30분 컷으로 끝낼 것 같던데 국내편 가듯이. 청주는 인천만큼 막 사람이 미어 터지지도 않으니까. 인천은 근데 진짜 한 2시간 반씩 일찍 가야 된다고 하더라. 그 주차 문제가 아니라도 그냥 2시간씩 일찍 가야 된다고 하더라. 자, 그래서 어쨌든 25분 풀어봐 빨리. 25번! 답이? 예. 뭐야? 왜 저래? 맞아요. 너도 이상해. 아가리 하세요. 이런 씨. 자, 5개 풀어봐. 자, 보자. 자, 25번 틀리면 안 되죠. 자,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뭐 해야 된다, 얘들아? 좌극한과 우극한.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니은 참이야, 거짓이야? 자, 이거 할 때 뭐 해야 돼? 기억과 똑같이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기억은 3을 향해 가는 fx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하네. 합니다. gx 역시 3을 향해 가는 극한값이 존재해야 하네.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이렇게 쓰지는 않겠지만은 계산을 할 때 마치 이거랑 이걸 더하듯이 너희들은 계산을 할 거야. 맞지? 그래서 1 더하기 1이라고 해서 2라고 하겠지만 얘는 이렇게 뜯을 수 있다 없다. 리미트 f와 리미트 g 뜯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다? 오히려 2를 향해 가는 좌극한에서 뭐 한다? 이거 화살표다 이거. 에서 뭐 한다? f 빼기 g. 그 다음에 1을 향해 가는 x가 1을 향해 가는 우극한에서 f 빼기 g 자체를 보겠지.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는 뜯을 수 있다. 맞지? 왜? 좌극한만 보면 어떤 함수든지 당연히 극한값 존재하겠지. 존재하겠지. 맞죠? 역시 여기서도 뭐다? 힘들어.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 거지. 알았죠? 물론 여기까지 식을 쓰지는 않겠지만. 알았음? 어쨌든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오든 3 빼기 2. 1 나오네? 얘는 뭐 나오냐? 2 빼기 1이니까 1 나오네. 오케이. 같으니까 1로 존재한다? 맞겠지. 알았지? 근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 분모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버리잖아. 그래서 함부로 뜯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지요? 극한값 자체가 존재할 수는 있을 수 있다. f가 0으로 간다. 그리고 우리가 식을 보일 수 있다면. 맞지? 이건 그래프라서 식은 못 보겠지만. 어쨌든 존재는 할 수 있겠지만 뜯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알았나요? 힘들어. 그런 거에서 참거짓을 조심하라 이 말이야.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알았지? 왜 이렇게 분필 안 지워주냐 오늘? 오랜만에 분필 써서 그러나? 네가 뭘 알아? 자, 살살 넘어간다. 극한값 존재. 이건 풀이 안 해도 되겠지. 45번.
이런 거 할 때, 자, 고기 들어봐. 고기 들어봐. 이거는 되게 쉬운 버전에서 너네 잘 할 텐데, 원래 요즘은 어떻게? x가 1, 이거 두 번째 거, 1 플러스로 가지. 그래서 1보다 조금 커, 뭐 1.1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맞지? 집어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뭐 나와? 0. 몇 나오겠지. 근데 이거 할 때 내가 알려준 옛날 방식을 써보면 편하다고. 결국 x가 뭐임? 1 플러스 뭐? 제로임. 그래서 이거를 자체를 때려 넣어봐. 그럼 뭐 나와? 플러스 0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바로 보임. 그래서 옛날 게 좀 더 직관적이긴 했었어. 옛날 표현 방식. 알았지? 알았지? 그리고 내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나중에는 이런 거 있잖아. 정확하게 다시 쓰자. 예를 들어서 E-F 이런 거 쓸 때 원래는 쓰면 안 되는 표기지만 나는 나중에 이렇게 쓰는 경우 있을 거다. 알아들어라. 알았지? 이게 뭘 말한다? 함수값이 아니라 E-1을 향해 가는 좌극한을 이렇게 쓸 거야 이제 앞으로. 알았죠? 좌극한, 우극한 구분하려고. 어쨌든 그렇다. 계산을 할 줄 알 거니까 패스하고 49번도 됐고 54번 해야 돼. 자, 54번 맞았니? 자, 54번 문제는 사실 진짜 문제는 아니고 사실 내가 55번을 이제 나중에 좀 너희들이 강조해야 되는데 일단 54번에서 뒤에 게 아니라 뭐 요거 보려고 요거. 너네 이거 어떻게 풀어 줌? 그래서 F 속에 게 어디로 감? ear. 근데 1로 가긴 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1 플러스. 그거 바꿀 때도 좀 나중에 시기 어려울 수는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분자를 뜯어. 내가 너희들 머리 쥐어 뜯듯이 뜯어. 그래서 뜯고 뜯어주면 뭐 나와? 그때 얘가 어디로 가? 0 플러스. 알았음? 그래서 1 더하기 0 플러스 라고 해서 1 해. 우극한을 보면 된다. 알았지? 무엇을? 뭐가 이거? 아, x가 양의 무한대잖아. 그래서 얘가 분모가 양수잖아. 양의 무한대잖아. 리미트를 썼다 치면 x가 양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1 빼봐야 양의 무한대. 그리고 분자도 양수. 그렇지. 그래서 부호 따질 때 양수분의 양수, 뭐 0 플러스, 0 마이너스, 뭐 3 마이너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수, 양수, 음수, 양수 뭐 이거 가지고 뭐 결정함. 알았음? 네. 끝. 그래서 어쨌든 1 우극한. 그래서 답은 뭐 나오겠지. 알았지? 요. 자, 근데 내가 사실 이거는 그냥 너네들 말 그대로 기억 잘 하고 있겠지라는 걸 확인하려고 푼 거고 실제 내가 풀고 싶은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몇 번에 있냐면요. 이응이응. 이응이응. 자, 36번 풀어보세요. 네, 시간은 30초 드릴 거고요. 네, 맞아요. 자, 이걸 풀면서 지금 내가 칠판에 써주는 문제 두 개도 같이 푸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일단 K, 그렇지. 나오기 위해, K를 구하기 위해서는 N이 나와야 돼. 근데 이 두 개 풀었냐? 안 풀었잖아, 아직. 빨리 풀어봐. 세 개 다 푸는 거야. 자, 가우스에 대한 리미트 꼭 알아둬야 된다. 가우스의 리미트는 크게 보면 문제 유형은 딱 두 가지. 뭐? 지금 저 36번 같은 X가 A나 N으로 가는 거, 무한대로 가는 거. 두 개의 풀이는 완전 달라. 근데 무한대로 가는 걸 내가 쉽게만 딱 설명하니까 이 두 문제를 구분을 애들이 잘 못하더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구분 잘 해야 되는데 자, 어찌되었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다? 정확한 옥한 따로만 만들어서 이게 1대라는 말 자체가 뭘 할 때? 존재할 때, 그렇지. 그걸 먼저 해결을 해서 n을 찾아주라고. 알았니? 그래서 x가 n을 향해 가는 좌극한에서 가우스 x가 어디로 갈 거야, 얘들아?
n-1을 향해 갑니다. 왜냐면 시원아 잘 봐. x가 어디 있다? n보다 아주 작게 조금 왼쪽에 있다. 그래서 n과 n-1 사이에 있는 x를 보란 말이야. 여기서는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놈들 가우스에 들어가면 다 뭐 나와? n-1 나오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는 뭐야? n입니다.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한 이제 한글로 쓸게 그냥 좌극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뭐다? 분모는 n-1, 분자는 n-1의 제곱에다가 뒤에 거 x는 가우스가 아니니까 그냥 n. 그렇지. 우극하는 볼 때로 뭐예요? n분의 n제곱 플러스 n. 근데 그들이 뭐하다? 같아지도록 하는 n 찾기. 알았음? 그거 먼저 해결해줘야 된다고. 알았지요? 그래서 요거 자반부터 분자부터 써주면 n제곱에 마이너스 n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분모에 n-1에다가 우변이 뭐야? n분의 n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인데 약분을 해버리면 n 플러스 1이니까 양변에 곱해서 합쳐 써버리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은 이거다 그지? 그래서 n이 뭐? 2 나오잖아. 알았음? 그래서 2를 다시 때려 넣으세요. 알았음? 그렇게 k를 찾아주세요. 이거야. 여기서 내가 이 문제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야. 알았음? 이거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이거. n을 향해 가는, a를 향해 가는 가우스는. 알았음? 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자, 가우스를 처리하는 두 번째 방법. 가우스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 방법은 이거야. 가우스 x가 n이 나온다. 와 x의 범위가 n과 그 다음 정수 사이에 있다. 이거 두 개 같은 얘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나요? 근데 가우스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 가우스는 그래서 뭐 하는 건데? 어떤 수가 가우스 안에 들어오면은 그거보다 아주 작은, 맞지? 아니, 그거보다 바로 작은 첫 번째 정수, 제일 큰 정수를 쓰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마치 뭐처럼 해석을 해도 된다. 가우스에 의해서 얼마인지 모르는 알파를 빼는 거다. 저 알파는 0일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커봐야 1을 벗어나지 못하는 놈. 즉 무한대로 가는 놈의 입장에서 알파는 그냥 0인 놈 또는 상수인 놈. 그래서 극한값 1이에요. 네. 뭐 최고차의 계수비 가우스 풀어버리더라고. 알았니? 그렇게 풀면 끝난다. 뭐 어떤 다항식분의 가우스 꼴은 가우스의 역할이 아주 작은 어떤 알파를 빼는 역할. 알았음? 여기서 정확하게 풀어주면은 여기 일단은 답은 1인데 여기서 단 알파는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수가 되는 거지. 알았음?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가우스 안에 분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지. 맞지? 그때는 어떻게 한다? 아까 너네한테 그 F 안에 1차식 분의 1차식 유리식 들어갔던 거 기억나지? 그거랑 풀이 똑같습니다. 가우스 안에서 분수를 변형하는데 분모가 x제곱 플러스 3x니까 분자도 x제곱 플러스 3x로 만든 다음에 뒤에 6x를 붙이셈. 아직 가우스는 건드린 거 아니고요. 그러면 리미트 안에서 뭐가 돼요? 1 빼기 x제곱 플러스 3x 분의 6x 됐음?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다 보면은 그 리미트 위에서 얘만 보면은 어디로 가? 얘 분자가 마이너스 3x니까요. 얘 분모 얘 1차항 계수 맞춰야죠. 왜 이럴까? 1차항 계수가 원래 마이너스 3이었는데 지금 플러스 3을 썼으니까 마이너스 6x가 있어야 고장났을까? 어제는 됐죠? 얘는 어디로 가 그래서 리미트 위에서? 정확하게. 그렇지. 0. 마이너스 빼고 요것만 보면 0 플러스. 그래서 1에서 0보다 아주 조금 큰 양수를 뺀 거니까 1 마이너스. 그렇지. 1보다 아주 살짝 왼쪽에 있는 놈이 지금 가우스 안에 있거든. 어떤 거? 0점 몇 같은 거. 그래서 얼마? 0이 답이다. 알았냐? 요거 풀이 잘 기억해라. 알았지요? 두 문제 구분해야 된다. 풀이 자체를. 근데 마플에 내가 알기로 가우스의 문제가 무한대로 가는 x가 무한대로 가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요 두 문제 좀 잘 써놔. 알았지? 싫어요. 쑤셔줄까? 쑤시면 그 아픔에 의해서 원래 아픈 게 사라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64번을 푸시고요. 아, 무효 왕탈이요? 이게 왜 0이에요? 응? 1 마이너스 0 플러스가 가우스. 0 플러스 그러니까 가우스를 잘 생각해봐. 자, 1에서 빼기야. 근데 0 플러스 0.1, 0.01 같은 놈을 빼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우스 안에는 0.9 몇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우스 씌우면 0이지. 알았지요? 저 죽여버려라. 자, 그 다음에 72, 84 세 개 풀어보세요. 이응, 이응. 얘들아, 쏘리. 내가 문제를 잘못 봤다. 86이야, 86. 내가 너희들의 풀이를 보고 싶었던 건 86이야. 자, 자 가자. 오호. 약간 심폐소생술을 했어. 자, 가자. 네. 자, 64번은 구분하겠죠? 자, 합성함수에 대한 거 사실 설명하고 싶었고, 첫 번째 리미트가 아니라, 맞지? 두 번째 리미트를 사실 설명하고 싶었던 거기는 함. 자, 일단은 첫 번째 거부터 먼저 같이 보면은, x가 어디로 갔어요? 0 플러스로 가세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디로 가세요? 2 플러스로 가세요. 자, x가 0 플러스로 가세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세요? 아,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세요. 그래서 2를 향해 가는 우극한 어딨냐? 요거네. 2와 1,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정확한 뭐예요? 0을 곱했으니까 얼마? 0 나온 거겠지. 마이너스 1이 아, g라는 함수구나. 아, 이거 여기 또 있구나. 아, 이거구나.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2네. 오케이, 땡큐. 요렇게 됩니다. 맞죠? 자,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 거 설명하고 싶었음. 그래서 요거 설명할 때 뭐 해? x가 어디로 갔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세요. 그때 누구를 먼저 보세요? f를 먼저 보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이거 어디로 가세요? 0으로 가긴 가는데 그렇지. 합성함수에서는 반드시 뭐?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맞지? 많이 틀려왔었지. 예전에 처음 배울 때. 그래서 어쨌든 G로 다시 한번 볼 때는 뭐야? G를 향해 가는, G 안에서 0을 향해 가는 우극한을 바라보세요니까 이거네. 마이너스 1로 가겠네. 맞지? 요거. 마이너스 3 이응, 이응. 그 다음에 72번 보자. 자, 72번은 다른 계산형 문제들과 이 문제 자체를 구분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중에 실제로 미적분으로 넘어가도 똑같은 문제에서 똑같이 질문 또 나올 텐데 어떤 문제는 계산 문제일 수도 있어. 어떤 문제는 꼴 문제일 수도 있다고. 그거를 구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실 너희들은. 풀어보고 시도를 해봐야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뭐다? x분의 fx의 리미트가 어디다? 5다. 그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fx 자체는 x가 0으로 향해 때 0으로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5x 이런 걸로 함부로 가면 안 되고요. 얘는 뭐다? 그렇지. 아까 민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분모 분자 자체를 x로 나눠서 fx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x분의 fx 꼴 자체를 만들라고. 그래서 얘가 5로 가고 얘가 5로 가고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겠지. 알았죠? 요 문제와 너희들이 아까 계산했던 그 계산형 문제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보다 그게 잘 구분이 안 될 거다. 특히 미적분은 더 심해질 거야. 알았지? 예, 이건 어쨌든 저 형태 자체를 유지하는 문제, 만드는 문제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86번 각자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왔니? 너는요? 무한대인데 fx 마이너스 gx가 1이잖아요. 네, gx도 무한대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풀어서 2가 아, 그랬구나. 오케이. 자,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확실하냐? 상수와 질문 다 똑같다. 그것도 추정이고 추측이잖아. 다항함수라면 상수항 차이가 맞을 수 있겠지. 근데 다항함수가 아닐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자, 이거는 꼭 유형 기억해라. 자, 갑니다. 문제에 주어져 있는 어떤 함수가 무한대로 갈 거고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또 다른 어떤 함수가 알파라는 상수로 가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야.
그때는 반드시 너희들이 뭔가를 계산을 할 때 뭘 이용해 주냐면 무한대로 가는 것분에 상수로 가는 거를 만들어 주세요. 어디겠어? 0으로 가겠지. 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f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리고 여기서 내가 설명을 지으라고 했지만 문제에 주어진 걸 봐야 돼. 상수로 가는 함수 뭐예요? f 빼기 g. 그래서 fx 빼기 gx 그 1로 가는 놈 자체를 분자에다 때려 넣으세요. 그럼 뭐다? 0이거든. 그때 이 리미트 안에서는 1-f분의 g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극한값이 뭐다? 0이거든. 그래서 f분의 g는 1로 가는 거를 알게 되는 거임. 그래서 그래서 이가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뭐해? 또 분모 분자를 f로 나눠봐. 그러면 분모는 1이야. 분자는 이렇게 안 하고 뜯으면 되겠구나. 1 플러스 f분의 g. 이렇게 나온 거다. 알았죠? 이게 제일 빠른 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셈. 뭐 문제 식으로 둘 다 주어질 수도 있어. 지금 f가 무한대로 간다 했지만 어떤 함수는 무한대로 가고 어떤 함수는 상수로 수렴하는 두 개의 리미트가 주어지면 꼭 무한대분의 상수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f분의 g나 g분의 f 나올 거야. 그거를 계산을 해서 요걸 이용하는 풀이를 꼭 써주세요. 아씨 덜렁거리네 이거. 아무튼 알겠죠? 저 풀을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이응 무슨 소리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7번으로 가는데 이제는 그냥 말로 하자. 풀고 풀어야 할 시간까지는 없는 것 같고 유리하기는 한데 이거 딱 보자마자 유리할까 너네가 안 할걸? 자, 그거 말고 먼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다. x가 어디로 간다? 그때는 안전하게 풀자. 뭐 하자? 어떻게 풀었어? 아닌데 치환을 한다. 마이너스 x를 t로 항상 치환을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뭐 하는 거?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꿔주세요. 꼭. 알았음? 그래서 얘가 루트 t죠.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 그러면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뻔하게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생각보다 너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 안 할 거거든. 그리고 유래를 하는 건 좋은데 유래를 한 뒤에 100% 실수합니다. 뭐 풀 때마다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실수할 거야. 그게 시험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 알았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다른 풀이가 있다 없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세요. 알았죠? 그게 안전하다. 알았지? 너희들 같이 이제 1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제일 큰 적이 뭐라고 했지? 실수. 내가 그게 한이 맺혀서 그래요. 알았지요? 알았지요? 나처럼 다행히도 수능에서 실수 안 하면 다행인데 수능에서 실수한 내 친구 예시 들어줬잖아. 그 의대 못 가는 애 있잖아. 말해줬지. 꼭 기억해라. 알았지? 언제 너희들한테 그 실수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이거 121번 이거 딱 보자마자 뭐야? 이게 무한대 곱하기 0이요. x가 0으로 가면 이거 어디로 가요? x분의 1. 무한대로 가잖아. 얘는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으로 가잖아. 근데 분수 더하기 분수잖아. 이 유리하면 답 나온다 무조건. 알았지? 여기에 분자가 x일 거야. 약분 될 거야. 알았지? 응. 그거 말고는 이제 설명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조용히 해. 샌드위치에 있다. 알았다. 오늘 여기까지. 자, 다음 주, 그리고 유형 26번 별표만 좀 쳐놔. 유형 26번. 함수의 극한은 계산 문제가 아니다. 제 문제는 유형 26번 같은 참고점 문제. 진짜 실수 많이 해. 근데 이 진입 판단이 더 어려운 건 언젠지 알아? 수투는 쉬워. 미적분이 진짜 개빡세. 그거를 잘 하려면 그때 추가되는 거를 추가로만 공부할 수 있게 수투의 참고짓을 잘 해두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숙제는 228번인가? 네, 생일 서술형까지.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충분할 거다. 뭐 방학 때 좀 쉰다고 해도. 알았죠? 자, 아무튼 학원 방학 잘들 보내고 어쩌다 보니 우리는 과목이 다 방학인데 2주 뒤에 봅시다. 알았죠? 잘들 지내고. 나는 일본 갔다 올 거고.